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이 일본 대중문화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많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환상이 생겨났는데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의 로맨틱한 면모와 자상함, 가족을 중시하는 모습은 일본 여성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문화적 현상은 단순한 미디어 소비를 넘어 실제 국제 결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일 국제 결혼 전문 결혼정보업체들이 등장했고, 양국 문화의 이해를 돕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매칭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그렇게 만나게 된 어느 한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1초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아야코라고 합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일본 아이돌에 열광할 때 저는 K-팝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춤을 따라 추고 있었죠. 특히 한국 드라마는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남자 주인공들의 따뜻한 성격과 자상한 모습에 푹 빠져서 언젠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했고 한국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9살이 된 지금 직장에서는 안정적인 경력을 쌓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한국에 대한 동경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일본의 유명한 생활정보 채널에서 방영하는 국경을 넘은 사랑 특집이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는 한일 국제부부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함께 이런 커플들을 매칭해주는 결혼정보업체의 한국인 사장님을 심층 인터뷰하고 있었죠. 저희는 단순히 남녀를 연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의 눈빛에는 따스함이 묻어났고 말투에는 일본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15년 전 자신이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는 지금처럼 한류가 유행하기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많은 커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사무실 벽면에는 수많은 행복한 커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는 그 커플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매칭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조건이 아닌 성격과 가치관, 생활 방식까지 세심하게 고려한다는 설명이었어요. 한국 남성들은 대체로 가족을 중시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일본 여성들은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죠. 이런 특성이 만나면 아름다운 시너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예요. 이어서 방송에서는 세 쌍의 한일 커플들이 등장했어요. 도쿄에 사는 유타카 씨와 한국인 남편 민수 씨는 각자의 직업을 가지면서도 조화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오사카의 미카 씨와 정우 씨는 귀여운 쌍둥이를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토에 사는 사쿠라 씨와 현우 씨는 은퇴 후 함께 찻집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례였죠. 방송이 끝난 후 저는 바로 그 업체의 웹사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15년의 경력, 매년 100상 이상의 성공적인 매칭, 언어 교육과 문화 적응 프로그램까지. 하루에만 9만 명의 여성들을 만난다니 정말 놀라운 숫자였죠. 모든 것이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프로그램에서 본 행복한 커플들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꿈을 향해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예약 당일 도쿄 시부야에 있는 사무실로 향하며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와 벽에 걸린 행복한 커플들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방송에서 보았던 사장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도 일본인 아내와 15년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상담실에 앉아 김 사장님은 제 취향과 가치관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셨어요. 좋아하는 음악, 영화, 취미, 장래 계획까지. 모든 대답을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이 전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설명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지만 작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차를 한 잔 더 마시며 김 사장님은 최근에 도움을 주었던 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년 전에 매칭해드린 마사코 씨와 태연 씨 커플이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커플이었죠. 하지만 결혼 1년 차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김 사장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어요. 태연 씨가 갑자기 서울 본사로 발령받게 되었는데 마사코 씨는 도쿄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쉽게 이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더구나 마사코 씨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일본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두 사람 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각자의 책임감 때문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태연 씨는 아내가 함께 가지 않으려 한다고 서운해했고 마사코 씨는 남편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죠. 김 사장님은 그때 두 사람을 불러 중재했다고 했어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풀어주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결국 태연 씨가 회사에 원격 근무를 제안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고 해요. 지금은 오히려 더 튼튼한 관계가 되었죠. 얼마 전엔 아이도 태어났고요. 국제결혼은 이런 겁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생기는 법이죠. 김 사장님은 웃으며 말을 마쳤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국제결혼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가 필요한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더욱 값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들은 제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어요. 상담이 끝날 무렵 김 사장님은 저에게 3명의 한국 남성 프로필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관심사와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3분 모두와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김 사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좋은 인연이 있을 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이제 정말 제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한국 남성은 준호라는 30세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제가 생각했던 한국 남성의 모습 그대로였죠. 깔끔한 외모, 예의 바른 태도, 부드러운 말투.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 씨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는 로맨스나 드라마를 선호했죠. 음식 취향도 달랐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주로 친구들과 등산이나 스포츠를 즐기는 반면 저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2시간의 데이트가 끝날 무렵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일주일 후 2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성민이라는 32세의 교사를 만났습니다. 성민 씨는 준호 씨와는 달리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이었죠. 그는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몇 가지 일본어 단어도 알고 있었어요. 대화는 훨씬 잘 통했지만 가치관에서 차이를 느꼈습니다. 성민 씨는 매우 전통적인 가족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성은 결혼 후 가정에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반면 저는 결혼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미래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불안했어요. 2번의 만남은 실패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사장님께 연락해서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렸죠. 그분은 이해해 주시면서 3번째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은 제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더 명확해졌습니다. 3번째 만남을 기다리며 저는 운명이 제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3번째 만남의 주인공은 이재라는 31세의 디자이너였습니다.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어요. 창가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재 씨는 다른 두 사람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세련된 패션 감각,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어색함이 없었어요. 대화가 시작되자 저는 그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본에 3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대형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일본으로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기 프로젝트로 왔다가 일본의 미니멀한 디자인 철학과 생활 방식에 매료되어 정착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재 씨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일본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설명했어요. 그는 특별히 일본 사람들의 섬세함과 예의 바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K-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우리는 같은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그가 일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재 씨는 디자이너로서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과 일본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자신의 작업에 반영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꿈, 심지어 우리가 겪었던 어려운 시간들까지. 첫 만남에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재 씨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다음 주말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이재 씨와의 대화를 회상하며 자꾸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런 게 운명인가 괜히 낯간지러운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어요. 이재 씨와의 두 번째 만남은 더 특별했습니다. 그는 저를 그의 작업실로 초대했어요. 도쿄 시부야의 한 오래된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한 그곳은 창문을 통해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그가 디자인한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테라스가 있었어요. 그는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며 자신의 작품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의 디자인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말로 나누는 대화보다도 그의 작품을 보면서 그의 심연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말로 꼭 굳이 나누지 않아도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테라스에 나가 도쿄의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의 창작 과정과 영감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데이트를 넘어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 그는 제가 좋아하는 우에노 공원으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봄이어서 벚꽃이 만개한 공원은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득했죠. 그곳에서 이재 씨는 김 사장님과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 사장님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이 갖는 장점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문화적 유사성이 높아 적응이 빠르다는 점, 일본 여성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자녀들이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어 큰 자산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셨다고 해요. 특히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았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재 씨가 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스미다 강변을 거닐며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죠. 그 순간의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어요. 그는 제 취향과 생각을 항상 존중해 주었고 저는 그의 따뜻함과 성실함에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간혹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로 해결했어요. 세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이재 씨는 저를 아사쿠사의 센소지 사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했어요. 제 눈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꿈꿔온 한국과의 인연이 이재 씨라는 완벽한 형태로 제 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했고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죠. 결혼 준비 기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만남, 결혼식 준비, 한국에서의 새집 마련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일본 가족들에게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소식을 전할 때는 걱정도 되었지만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에서 한 번, 일본에서 한 번 친지와 가까운 지인들만을 초대해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만남, 두 나라에서의 결혼식 준비, 도쿄에서의 새집 마련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정착하는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국 우리는 일본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 했고 이재 씨도 이미 일본에서 3년간 자리를 잡아온 상황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양가 가족들을 위해 두 나라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렸어요. 먼저 서울에서는 이재 씨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결혼식을 했죠. 한복을 입고 치른 예식은 제게 마치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일주일 후에는 도쿄에서 좀 더 큰 규모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이재 씨는 도쿄 시부야에 있던 작업실을 확장했고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때때로 그의 프로젝트에 일본 문화 관련 조언을 해주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주말에는 일본 곳곳을 탐험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고 1년에 한두 번은 한국을 방문해 이재 씨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죠. 물론 어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들, 이재 씨가 가끔 고향이 그리워하는 순간들. 그럴 때마다 저희 만남을 주선해 주신 김 사장님께 연락해 조언을 구하고는 했는데 그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100%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셨죠. 사장님이 제시해 주시는 해결책 또한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 번은 김 사장님 댁으로 초청을 받아 사장님 내외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때때로 술잔을 기울이며 삶을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되었죠. 그래도 김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말 몇 번 안 되고 저희는 대체로 대화로 잘 해결해 나가는 편이기는 했어요. 특히 이재 씨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었을 때면 웃음이 나오곤 했어요.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이재 씨와 저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저는 문득 제 선택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재 씨와의 결혼, 일본에서의 새 출발. 모든 것이 제게는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재 씨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 남자와의 결혼이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그와 함께하는 세상이 참 행복하다고. 이재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의 경계를 넘어 우리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저는 확신해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